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황교안 대표, 김종욱 교수님. 네. 고심 많을 것 같아요. 연휴 기간에도요. 일단은 뭐 저는 어디를 가든 최대한 늦게 결정을 하시라 그런가요?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야권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진중권 전 교수로 딱 등장이 되는 거죠. 여야당 부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진중권 전 교수고요. 또 황교안 대표가 가장 또 칭찬하는 분이 진중권 네. 전 교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좀 정비가 안 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선거에 구도가 잡히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네. 보수통합에 대한 이 결말이 아직 안 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물 배치도 할 수 없는 거고 이슈도 제대로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잡힌 상황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중요한 건 보수 통합의 길을 일단 넘어가야 된다. 큰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 산을 넘어가는데 지금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개혁 보수 길도 마찬가지고요. 자유한국당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정확한 대국민 입장 정리. 개혁 보수 그러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막말, 망언, 역사이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중한 사과.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새 집을 짓자고 얘기했을 때 자유한국당이 소위 혁신을 통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을 때 소위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새 집을 지려면 또 제가 볼 때 한 번 정도 지분과 공천 논란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잘 정리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황교안이라는 당대표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본인에게 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다가올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 떠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역시 국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종로 빅매치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도 좀 재밌게 이번 총선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대표 신사적으로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라고 그랬죠. 딱 선제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피한다? 이것은 당으로서는 상당히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고요. 오히려. 패배주의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런 대선 후보급 정치 지도자가 내가 여기 출마하면 이길까 질까? 이게 출마의 명분과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것은 내가 얘기했듯이 나 한번 가서 멋지게 붙어보겠어. 네. 나 국민위에서 그리고 이낙연 총리 한번 내가 꺾어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험지 가서 하는 게 낫겠어라고 하는 게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우파 쪽 분들에게 주는 사인과 이미지가 당연히 틀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출마해야 된다고 보고 네. 저 싸움을 피하는 순간 한국당은 50% 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친 김에 그럼 최소영 변호사님 마저 여쭤보고 갈게요. 근데 현실적으로 당의 일각에서는 대표님 종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라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지금. 네.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장 소장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줬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 아주 정말 이게 당으로서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희생하고 버리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마치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보수통합 여부에 다만 보수통합 여지에 따라서 빅텐트가 꾸려질 경우에 종로 출마가 안 된다면 저는 아예 불출마를 하든가 해야지 다른 지역을 나간다든가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는다든가 이거 꼼수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정말 본인이 보수통합이 많이 안 된다면은 1대1로 그 이낙연 총리가 붙는 게 정답이고 보수통합이 된 상태에서라면 큰 틀에서 불출마를 선언해서 본인이 이 정말 반문 구도에 내가 중심에 서되 내 모든 지원을 내가 하겠다. 이런 식의 큰 틀의 메시지를 낸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종로 출마가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 야당이 결기 없는 야당이 어찌 야당이겠습니까? 그 점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상대 진영이긴 합니다만 현실론일까요? 비례대표 얘기도 나와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이 초보 이미지와 세모 이미지를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이미지와 세모 이미지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이슈를 끌어가야 되는 거지 이슈에서 이슈를 피하거나 이슈를 숨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슈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로 안 나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안 나갈 수 있냐? 네. 총선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네. 이낙연과의 전투가 네. 너무 부각이 되면 전쟁에서 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럼 나는 이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지역과 상관없이 그 사람과 싸워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분을 가져간다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기 어젠다를 세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것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걸 자꾸 증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종로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희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자꾸 민주당의 희망이 되는 게 네. 황교안 세모 이미지, 뭐 홍준표 기득권 이미지, TK 그 과거 친박 실세 네네. 기득권 이미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위해 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네. 거를 정확히 밝히는 네. 어젠다 세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연휴 지나고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심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